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래픽 카드는 꽤 많이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일단 최고가, 최고 성능, 게다가 희소성까지 그냥 현존 RTX 2080 Ti의 최고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름부터 이미 스스로 구단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회사는 중국 회사인데 제품 이름을 왜 일본어를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간지가 안 나서 그런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 컬러풀에서 선보이는 초고성능 수집형 그래픽카드 아이게임 지포스 RTX 2080 Ti 쿠단입니다. 일단 오늘 보여드릴 이 쿠단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그래픽카드와는 조금 다른 모델입니다. 우선 이 모델은 일반 소비자용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 수집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래픽 카드라도 급이 다른 녀석을 가지고 싶다, 가장 하이테크한 녀석을 소유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이 수집욕을 자극하는 독특한 디자인과 한정된 수량이 맞물려 어쩌면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국내 단 한 대뿐인 쿠단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일단 언박싱부터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박스 패키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캐리어가 떡하니 왔는데 이거는 그래픽 카드를 사니까 캐리어가 같이 온 건지 아니면 캐리어를 샀는데 그래픽 카드가 같이 온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어쨌든 패키지가 이거 왠지 이 캐리어 값만 해도 꽤 될 것 같은데 쿠단 가격에서 이 가방 값이 얼마나 될까요? 쿠단!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딱 하고 열리는데 꽤 멋있게 열립니다. 다른 데서 보니까 피규어도 있고 장갑도 있고 이러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픽 카드를 리뷰하는 거예요. 피규어, 장갑,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얼핏 들어봐도 이게 무게가 상당합니다. 조금 있다가 천천히 다시 보도록 하죠. 그리고 밑에 박스가 또 있는데 이건 지지대네요. 솔직히 제가 그동안 만져본 녀석들 중에서 이 모델이 가장 무겁습니다. 얘는 지지대가 꼭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제 벤치컴은 또 지지대가 필요 없으니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딱 모양새가 제가 사용하는 샤오미 드라이버 툴이랑 비슷한데 이것도 드라이버네요. 피트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패키징에서 좀 살짝 뜬금없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 있으면 좋죠. 그리고 여기 또 커다란 게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일체형 순행킷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쿠단은 기본적으로 3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순행 냉각을 할 수 있도록 순행킷이 함께 제공됩니다. 꽤 크네요. 이것도 상당히 크고 무게감도 좀 있습니다. 전용 순행킷이라 나중에 테스트할 때 온도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이 모델은 공냉과 순행의 하이브리드형 냉각 솔루션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풍수, 중국어로 펑시얼이라는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발음 제대로 한 거 맞죠? 그래픽 카드 본체는 트리플 팬을 탑재했고요. 컬러풀의 아이게임 쿠퍼 플레이트와 6개의 히트 파이프, 그리고 순환식 수로 디자인의 워터쿨링 솔루션이 합쳐진 트리니티 스트럭처 구조의 이 냉각 솔루션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240mm 라디에이터와 2개의 120mm 냉각 팬을 탑재한 일체형 순행킷을 제공합니다. 이 그래픽카드 본체의 길이는 303mm, 두께는 3슬롯, 그리고 순행킷의 경우 길이는 371.5mm의 굉장히 크고 두꺼운 모델입니다. 전원은 8핀 전원 케이블 3개가 필요하고요. 이 베이스 클럭은 1350MHz, 부스터 클럭은 1545MHz입니다. 쿠단 X 부스트 오버클럭을 적용할 경우 부스터 클럭은 1815MHz입니다. 메모리는 14000MHz의 GDDR6 메모리로 11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3개, HDMI 포트 1개, 그리고 VR 링크를 위한 C타입 USB 포트의 입력 단자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적으로는 이 취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스팀펑크 스타일의 디자인과 9단과 스팀펑크라, 그러니까 무도인과 스팀펑크인데 좀 이상하네요. 9단! 하여튼 메인 중앙에 위치한 이 커다란 톱니바퀴 장식은 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아이게임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동 시 이 화려한 RGB 연출을 보여주죠. 확실히 디자인도 9단! 측면으로는 아이게임 스테이터스 모니터 2.0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에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60프레임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는 역시나 건담이나 나올 법한 일러스트가 새겨져 있는데 간지는 철철 나요. 백플레이트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0주년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 이 제품이 1000대 한정판임을 강조하듯이 넘버링이 새겨져 있습니다. 후면부도 제품 구동 시 RGB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이나 뒤나 여전히 화려한 연출로 압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려한 RGB 연출은 이 그래픽카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행 라디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개의 120mm 펜은 회전할 때 자세히 보시면 쿠단의 글자가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아주 기가 막힌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그래, 네가 디자인 짱 먹어라. 독특하게 후면 출력 단자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은 X 부스트라고 하는 오버클럭 버튼입니다. 버튼에는 오버클럭 인디게이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조작하는 것으로 부스터 클럭은 1545MHz에서 1815MHz로 치고 올라갑니다. 디자인부터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 제품이지만 제품 설치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의 벤치용 PC에 이 카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후면 출력 단자와 이 케이스 백플레이트에 유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벤치컴의 경우는 이 백플을 떼어낼 수가 있어서 철거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 특정 케이스의 경우 이런 유격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니터 케이블 결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체형 순행 킷 관련해서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순행 호스의 길이가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라디에이터 설치에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래픽 카드의 설치 위치를 감안을 해본다면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라면 이 하단부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정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다른 부품들도 최상위급을 사용하시겠지만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펜 커넥터가 총 3개 그리고 RGB 케이블이 총 2개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위치를 감안을 해본다면 세로로 세웠을 때 메인보드 기준으로 하단부에 이러한 커넥터를 연결한 포트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성능이 상당히 기대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몇 가지 벤치마킹과 게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9세대 i9 9900K 5GHz로 오버클럭이 되었고요. 메인보드는 ASUS의 Z390 막시무스 11 히어로, 메모리는 Gskill Trident Z RGB 8GB를 4개 풀뱅했고요. 3200MHz 속도로 세팅되었습니다. 파워는 슈퍼플라워의 850W 모델입니다. 그래픽 드라이버는 425.31 버전을 사용했고요. 그래픽 카드는 현재 영상에서 리뷰 중인 아이게임 지포스 RTX 2080 Ti 9단입니다. 우선 3D 마크 벤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타임스파이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가 15546점,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는 36452점, 레이트레이싱 벤치 테스트인 포트 로얄의 경우 8717점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리뷰했었던 제품 및 테스트했던 제품들과 타임스파이 점수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게임을 통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셋은 게임상에서 울트라, 그 다음 펍지만 국민 옵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메트로 엑소더스와 배틀필드 5의 경우 QHD 그리고 FHD에서 프레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RTX 2080 Ti가 이 4K 미만의 해상도에서는 DLSS 옵션이 비활성화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프레임 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RTX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는 게임에서 레이트레이싱 적용으로 테스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DLSS 패치로 인해서 프레임 상승이 있었다는 앤썸을 잠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면 뭐야 이거 이 시간에 됐거든요. 저는 모르는 번호 안 받거든요. 어디 도망가냐? 갈 데가 없을 텐데. 잡았어? 잡네? 잡을 수 있네? 등치만 크는구나. 앤썸의 경우도 DLSS 적용과 미적용 간의 프레임 격차가 15에서 2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DLSS가 딥러닝 기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개선된다면 프레임 보상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D마크 테스트부터 게임 테스트까지 보셨으면 확인하셨겠지만 이 실 부스트 클럭은 2000MHz대를 넘나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상당히 이 미친 성능인데요. 기존 RTX 2080 Ti라면 상당히 높은 발열이 발생했을 테지만 이 모델은 펑슈라는 공순행 하이브리드 쿨링 솔루션으로 인해서 최대 60도대라는 이 쿨링마저도 미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그러면 소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그래픽 카드의 경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테스트 장면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만 온도는 계속 60도대를 유지했습니다. 자, 리뷰 길이도 아마 이 녀석이 역대급일 것 같은데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정말 직접 보면 더 실감하시겠지만 디자인 미쳤습니다. 디자인 맞습니다. 성능, 성능도 미쳤습니다. 같은 2080 Ti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쿨링, 입이 아프죠. 그냥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국내는 웨이코스를 통해서 소량이지만 곧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국내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리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극소수의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노리고 나온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성비를 운운하는 게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애초에 이 녀석은 가성비라는 개념이 없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구조상 무턱대고 설치하기에는 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부분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라고 봐야 되겠죠. 4K를 메인으로 그리고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이왕이면 총알이 넉넉한 분들에게는 탐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을 빨리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